필수 개념 장치학으로 들어가서 개념이 어떤 것들이 빈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개념 첫 번째는 평형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평형이라고 했던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 정반 속도랑 역반 속도가 같다는 말이 돼주겠죠. 따라서 속도론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속도 상수로서도 나타날 수도 있겠고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농도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아직 출제가 좀 덜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촉매입니다. 속도론에서는 촉매가 최근에 부쩍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평형에 대한 것도 촉매를 같이 엮어서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평형 상태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촉매를 사용해 준 덕분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다소나마 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농도의 비, 변화량에 대한 농도의 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수비를 찾아줄 수 있는 것과 함께 동시에 촉매를 사용한 것과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위치에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속도에 해당되는 그래프로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즉 Y축에다가 속도에 대한 정보를 보통 보여주고요. 그리고 X축에다 시간을 보여주게 되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촉매를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바로 반응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생성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역반응 속도가 증가가 돼줘서 둘에 대한 속도가 서로 같아지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때가 우리가 곧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되죠. 자, 그에 반해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하면 각각의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들은 활성화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속도 상수 자체 값들이 둘 다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농도들 자체는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속도 상수는 분명히 증가를 했거든요. 즉 정반응 속도도 더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역반응 속도도 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시작점의 역반응 속도는 원점이 되겠고요. 정반응에 대한 속도는 그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데서 시작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정반응 속도가 감소가 되는 건 반응물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역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건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 둘에 대한 값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촉매를 사용하기 이전보다도 더 빨라졌을 거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반응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위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당겨져서 도달하게 될 때 더 높은 속도로서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촉매를 사용해 준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던 영역이 되는 거니까요.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두도록 하시고 그 아래쪽에는 평형 상수로부터 우리가 반응 지수와 비교를 가지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정발된 자발성 여부를 하면서 같이 확인했던 내용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볼 일들은 딱히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연관돼서 조금 더 봐줘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Q값과 K값 비교라고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Q값을 농도로 보면 K값도 농도로서 혹은 평형상수를 압력으로 봤다라고 하면 Q값도 압력에 해당되는 반응지수를 봐줘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이유들은 KP와 KC가 같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데 있겠죠. 유도가 되는 과정까지 다시 강조를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체상에 대한 반응들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평형상수식을 다음과 같이 KP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혹은 농도로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니라고 하면 농도로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RT 값을 곱해주되 RT의 델타 N 지승만큼 곱을 해준 게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식만큼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왜냐면 그 델타 N 지 값의 크기에 따라서는 평형상수 값이 압력으로 나타내준 평형상수가 농도로 나타냈던 평형상수보다 작아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커질 수 있겠죠. 저희 등식 관계를 자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대비는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나머지 내용들은 근사적으로 계산할 내용들과 근사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을 해두도록 했으니까 참고 정도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평형 이동 원리에 관련된 것들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내용들의 정리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즉, Q값의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들은 결국 반응물의 생성물을 더 첨가해줘서 몰수의 변화가 생긴다던가 혹은 부피의 변화를 준 덕분에 농도나 압력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그 변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정반응이냐 역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입자수의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부피 변화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활성 개체를 첨가해 주는 건데, 앞에서도 해봤지만 강철 용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철 용기에서는 의미가 없겠고, 우리가 실린더에서는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활성 개체를 넣어주게 되면 부피를 증가시켜 줄 수 있겠고, 덕분에 그러면 기체상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로 밑에다 써놓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에서 조건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들을 통해서 아래쪽에서는 그 결과로서 평형 이동이 어느 쪽으로 일어날 건지를 같이 연결해 놨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Q값의 변화가 아닌 평형상수의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건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평형상수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 덕분에 우리의 평형 이동 방향도 예측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프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꼭 읽어두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이제 우리는 개념을 어느 정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읽혀줬다라고 한다면, 그 읽혀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시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산 연습도 해보고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도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표 기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